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반등해주면서 미국 증시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는데요. 요즘처럼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작은 신호 하나가 큰 힘이 되기도 하죠. 투자자분들에게도 이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비트코인과 기술주들의 강세에 입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전일 비트코인이 8만 4천 달러까지 밀려나면서 9개월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래도 투자 심리가 하루 만에 안정되면서 현재는 9만 달러를 회복한 상태인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결과적으로 증시에도 이 훈풍을 불면서 3대 지수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뛰었고요. S&P 500 지수는 0.3%,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르면서 0.7% 이상 뛰었습니다. 한편 미국 채권 시장은 차기 연준 의장 관련 소식들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이 내년 초에 발표될 거란 발언을 내놨죠. 해당 소식을 주시하면서 장단기 국채금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밤사이 유럽에서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었죠. 해당 소식에 유로화는 강세 압력을 받고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현재 99 초반에서 거래 중이고요. 또 원달러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현재 1,470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핵심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내년 초에 차기 연준 의장이 발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회의에서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10명 정도를 검토하다가 이제는 후보를 1명으로 압축한 상태라면서 차기 연준 의장이 내년 초쯤에는 발표될 거라고 전한 겁니다. 지금 폴리마켓상으로 보면은 월가 베팅 사이트, 그래서 케빈 헤십 위원장이 좀 유력한 상태죠. 이 예상 신화대로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밤에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었죠. 올해 전망치를 3.2%,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2.9%로 제시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는 소폭 둔화될 걸로 예상했고요.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 약화 징후가 나타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암호화폐 관련 소식이죠. 전일 8만 4천 달러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간밤에 9만 달러까지 시원하게 반등해줬죠. 현재 월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중인데요. 특히 톰리 같은 강세론자의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내년 1월 말까지 신고가를 경신하게 될 거라고 전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만 달러 정도를 회복한 상태인데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한 1개월 정도 뒤면은 12만 달러를 결국 회복할 거라고 전한 건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면서 암호화폐 혹한기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섹터별로 기업별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하나씩 이슈 체크할 텐데요.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엔비디아에 도전하기 위한 새로운 자체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을 보면 엔비디아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죠. 이 때문에 이슈성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럽 셀러 수수료에 대한 대폭 인하가 일어나면서 가격 경쟁력 면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경쟁력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계속 소송 이슈가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EU에서 최고법원 패소 후 집단으로 소송에 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성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플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폰 17에 대한 돌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시리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애플했다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분위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좀 시원하게 올라주면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섹터별 이슈들 체크해 볼게요. 먼저 반도체 단 안에서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마벨과 함께 델 테크놀로지스인데요. 델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대폭 밀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마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 셀레스트 시럴 AI에 관련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갔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M 시리즈에 대한 칩 공급 계약 소식에 대한 보도가 다시 한번 강세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애플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서 인텔도 함께 상승 반등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보잉입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CFO가 한 가지 발언을 내놨는데요. 2026년 잉여 현금 흐름의 목표치인 $100 달성이 매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급등하는 흐름 보인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양자도 움직였습니다.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퀀텀 컴퓨팅 솔루션 확장을 위한 신규 조직이 신설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암호화폐주도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장중 7%대 강세 보였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자체 AI 칩 어디까지 왔나 한번 비교해 보시죠. 간밤 아마존이 엔비디아에 비해서 전성비, 그러니까 거의 모든 면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칩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처음에 확인해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상승폭을 유지한 채로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칩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인벤트 2025라는 행사가 있었죠. 여기에서 아마존은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컴퓨팅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인 트레이니엄 3를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사용 중에 있는 칩은 트레이니엄 2, 그러니까 이 전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후속 시리즈가 이제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전 시리즈와 견줄 때 컴퓨팅 성능은 4배 이상 증가를 했고 에너지 소비도 40%가량 증가하지 않고 감소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후속 칩, 그러니까 트레이니엄 4에 대한 개발도 진행 중이고 여기에는 NVLink라는 엔비디아의 서버형 프로그램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부터 구글까지 새로운 자체 칩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 것은 탈 엔비디아를 향한 기조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니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전력 효율도 함께 챙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격부터 비교해보시면 구글의 TPU부터 아마존의 트레이니엄까지 일단 엔비디아보다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의 TPU를 2027년부터 납품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메타 그리고 바이트댄스까지도 전체적인 ASIC 시장 내에서 2026년도에 새로운 자체 칩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체 칩 AI 관련 캐파가 커짐에 따라서 샘 올트먼 CEO도 간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코드 레드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에이전트 등 제품 출시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투자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국 증시가 또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해주면서 증시 투자 심리도 많이 안정된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규제 완화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가 많이 올라준 게 시장의 큰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좀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으로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OECD가 AI 관세를 상쇄했다라는 키워드가 올라와 있고요. 또 파월보다 보우먼 부의장의 발언이 부각을 받았다. 또 사이버 먼데이에서 역대급 흥행이 나왔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올라와 있습니다.
OECD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밤사이에 또 공개를 했는데 네.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네, OECD가 이제 AI 붐이 관세 충격을 상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AI 투자 붐이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을 상쇄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네. 시장의 상승 동력을 조금 가속화시켜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료 화면 함께 보시고 계신데요. 세계 주요국의 이제 GDP 전망 보고 계신데 지금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이 3.2%, 그다음에 내년은 2.9%로 전망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성장은 예전대로 유지했는데 미국과 중국, 유로존, 일본 주요국들의 전망치는 일부 상향 조정했다. 저기 확대해서 보시면 미국이 이제 올해 2.0% 성장해서 내년은 1.7%로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이민이 급감하는 거, 그다음에 관세 인상분의 물가 전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2027년도에는 1.9% 성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유로존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내년 1.2%에서 2027년은 1.4%로 상승할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전망에서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5.0%를 유지하다가 내년에 4.4%, 그다음에 2027년에는 4.3%로 둔화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요. 작년에 2.0%에서 올해 1.0%로 둔화되겠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2.1%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세계 경제가 새로운 무역 분쟁에 여전히 취약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AI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네. 연준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 충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2026년 말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EPS와 매출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가이던스도 괜찮게 나왔는데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현재 6%까지 급락 중인 점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마벨 테크놀로지 EPS와 매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7% 정도 급락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파월 의장과 보우먼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두 인물이 또 발언을 남겼거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는데 특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에 처음부터 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미셸 보우먼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서 지니어스 법안을 직접 거론했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 그다음에 은행의 디지털 자산 취급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SLR이라고 하는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 국채 보유와 같은 저위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자산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좀 더 올랐을 네,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 2위 세계 자산 운용 회사인 뱅가드에서 네. 암호화폐 ETF 거래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예. 비트코인이 지금 85,000달러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지지선을 깨느냐 마느냐 그랬었는데 오늘 벌써 91,000달러까지 네. 지금 바로 어제 대표님이 사실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네. 일시적인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반등을 했네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급등 아니면 급락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투자자분들이 참 대응하기가 쉽지 네.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같은 분들이 또 필요한 거겠죠.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잠시 나눠볼까 하는데 미국인들이 이번에 사이버 먼데이에서 한 20조 원 정도를 싹쓸이 했다라고 해요. 네. 소비 심리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많이 우려를 했었잖아요. 관세로 네, 인한 그렇죠. 물가 인상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 세계 쇼핑객들이 이제 월요일 정오까지 이제 카운트된 거를 보면 네. 온라인에서 약 173억 달러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은 뭐 전년 대비해서 전 세계 온라인 매출은 5.3%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이제 미국 내에서 온라인 매출은 2.6% 증가한 걸로 이제 그쳤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제 하루 전체로는 4% 정도 성장해서 133억 달러 정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 최대의 소비 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위축된 거에 비한다면 지금 매출은 상당히 예상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눠봤고 이제 종목 단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이클 버리,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죠.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이제 공매도를 쳐가지고 최근에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테슬라까지 또 저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왠지 모르게 적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대표님은 테슬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마이클 버리가 저격을 했는데 사실 테슬라가 이제 그 중국에서 11월 인도량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86,700대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증가한 걸로 네.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지금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 모델 Y 차량이 지금 유럽이나 기타 시장으로 수출을 포함해서 판매량이 10월보다 41%나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많이 지금 개선된 걸로 나타났고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마이클 버리의 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그 상당히 지금 그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머스크 CEO에 대한 그 1조 달러 급여 패키지에 대해서 이걸 가결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주 가치가 연 3.6%씩 희석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이것도 지금 예고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시가총액은 정말 터무니없이 고평가돼 있다. 리디큘러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머스크의 숭배자들은 처음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기술 우위를 강조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또 자율주행 기술 우위를 강조했다가 막판에는 로보택시 기술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떤 주장이 나올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지금 뭐 0.3% 정도 하락한 428달러 정도로 기록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474달러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는 주가가 좀 조정받고 나서 420에서 430달러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목표 주가를 350에서 500달러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투자자 여러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보유 관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보유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오픈 AI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에서도 코드 레드, 그러니까 사내 경보까지 걸렸다라고 하는데 알파벳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엔비디아 칩과 네. 구글 칩을 비교를 할 때 보면
엔비디아 칩은 범용성이나 확장성에서는 뭐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죠.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네. 이제 구글 칩 같은 경우는 가성비나 효율성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지금 시장이 불확실할 때 옵션 투자자들은 콜과 풋을 같이 매수하는 그 양매수 전략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투자할 때 지금 엔비디아와 알파벳을 같이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전략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유효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네, 투자 거고요. 애청자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샘 울트만 CEO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코드레드 이제 비상사태를 했는데 이건 뭐 전시회나 쓰는 용어인데요. 사실은 좀 그렇죠. 당황스러웠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광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잠정 연기하고 구글 제미나이의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챗 GPT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추론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구글의 제미나이와 이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챗 GPT 얘기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CNBC 매드머니의 그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 있잖아요. 예.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아예 챗 GPT가 제미나이에 뒤처져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챗 GPT에서 이탈해서 알파벳의 제미나이 3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알파벳 주가를 한번 보시면 지금 328달러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요. 지금 315달러 정도에서 살짝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눌릴 때마다 예.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